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에는 2320선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면서 20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6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더욱더 반가운 소식은 이 외국인들이 9월 21일 이후로 최대의 매수폭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14%의 상승세 예상됩니다. 2095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이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이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34% 상승하면서 44,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이 폴더블 폰을 공개하면서 0.1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3% 가까이 상승했는데 73,9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34,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2% 넘게 상승했었는데 오늘 조정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데 현재 384,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LG화학과 포스코는 나란히 하락세 예상됩니다. LG화학 소폭 하락하면서 33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0.37%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26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이 현대차가 오늘 1% 가까이 상승합니다. 10만 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오늘 0.56%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신한지주 1% 넘는 상승세 예상됩니다. 10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43,550원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KB금융 오늘 움직임 없이 48,000원 바라보고 있고 삼성물산과 네이버 나란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10만 7,000원 그리고 네이버는 11만 7,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0.28% 소폭 하락하면서 19만 2,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SK 1% 가까이 상승합니다. 26만 7,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생명 0.11% 상승세 예상됩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2만 7,100원 바라보고 있고 삼성 SDI가 오늘 22만 9,0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어제 코스닥 1% 넘는 상승세 보였었죠. 693선에서 마감했는데 오늘 1포인트 오른 69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0.42% 하락세 예상됩니다. 7만 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 7만 5,600원 그리고 CJENM은 21만 9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소폭 상승하면서 7만 5,900원 바라보고 있고요. HLB가 오늘 3%에 가까운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9만 3,6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로메드 20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딕톡스 어제 5% 넘는 상승세 나왔습니다. 오늘은 1% 넘게 하락하면서 54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어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한 때는 1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0만 5,400원 바라보고 있고 펄어비스의 상승폭이 오늘 강합니다. 7% 넘게 상승하면서 22만 원 선까지 단숨에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롱티슈진 오늘 0.25% 상승하면서 4만 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중간 선거도 끝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정책 중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정책 수혜가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고요. 중국도 내수 부양을 위해서 하반기에 관련된 내수 정책 부양에서 인프라 투자가 급격하게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대규모로 유입된 걸로 보입니다. 영업이익과 컨센서스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사업부가 특이사항이 없는 안정된 실적을 3분기 실적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핵심 자회사인 두산마켓의 성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300억 원대, 영업이익이 123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9.4% 상회하면서 전반적인 자회사 성장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밖에서는 북미나 유럽 등 핵심 지역에서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늘었고요. 특히 북미 시장이 매출액이 32.4%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택 착공 지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아마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시장이 3만 1,000대 정도로서 이어졌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2,156대로서 전년 대비 20.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현금 결제 위주의 판매 조건 변경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다만 4분기에는 다시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이어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8% 정도 수준의 MS로 상승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굴삭기 사업 이외에도 엔진 사업 부분에서 발전기용 엔진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서 전분기에 이어서 20%를 상회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PER 2019년 기준 밸류에이션이 1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분기에도 두산마켓의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중국 굴삭기 시장도 4분기에 MS가 회복될 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실적 기준 PER이 BW 전량 희석 기준을 보더라도 6.7배 정도 수준입니다. 글로벌 피어 기준 10배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한 30% 정도의 저평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수혜주인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아주 좋은데요. 11월 8일 날 추천을 해주신 BH 13%, 그리고 대한해운 14%, HLB 12% 넘는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9%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자화전자 4%, 카페24 7%, 그리고 10월 26일 날 주셨던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 넘는 수익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만 포트폴리오 운영하셨어도 큰 수익 거두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11월 5일 날 주셨던 연우 같은 경우에는 5%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11월 2일 날 주셨던 한온시스템 0.94%, 그리고 Y솔은 5%, 휴비츠는 3%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0월 26일 날 주셨던 게임빌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10월 26일 날 주셨던 쌍용양회 벌써 13%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동기 부사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나란히 삼성전기 9%, HLB 12%, BH 13%, 대한해운은 14%, 그리고 1위에는 20%가 넘는 엔진캠 생명과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한온시스템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휴비츠 3.52%, 그리고 3위에는 Y솔 5%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2위에는 연우 5%, 그리고 1위에는 쌍용양회 올라와 있는데요. 13%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부터 4위까지 먼저 만나보시면요. 8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HLB 올라와 있고요. 10월 31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벌써 1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7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 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6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요. 13%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5위와 6위에는 나란히 최동기 부사장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한해운 그리고 BH 올라와 있습니다. 4위에는 김유은 연구원의 풍산 올라와 있는데요. 15%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위에는 신일서 초장의 보혜양조가 올라와 있고요. 28%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엔지캠 생명과학 올라와 있는데요. 20.67%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신일서 소장의 LG생활건강 15% 넘는 수익권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리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엔지캠 생명과학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2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은요, 2018년 2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 녹용에서 성분을 추출한 이시에이틴, 그거를 개발함으로써 우리 항암 치료제, 부작용 치료제에 부작용 있는 환자들한테 일단은 뭡니까? 구강 전만후 치료제라든가 호중구 감성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방사성 그러한 이제 치료제에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말에 아마 2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료될 경우에는 분명히 3상을 시작하면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뭐 공동 개발을 통해서 분명히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이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죠. 12월 14일에 코스닥 150 지수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1종목이 이제 새로 들어오고 11종목이 빠지게 되는데 그중에 새로 들어가는 종목에 엔지캠 생명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12월 14일 날 편입 시에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함으로써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달 정도가 아마 매수 적기간에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만약에 엔지캠이 편입이 된다 하면은 한 308원 정도의 추가 매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지캠 생명과 목표가가 이제 11만 원인데 지금 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추이를 보시고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팀장님께서 10월 26일 날 추천해주신 쌍용양회가 벌써 13.54%의 수익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뷰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드린 쌍용양회는 이제 최근 외형은 좀 하락했는데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어서 돋보이는 실적 보고 있는데요. 또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제 시멘트 업계 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한때는 212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0.12% 상승세 나오면서 2095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9월 21일 이후로 가장 큰 매수폭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이 외국인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8%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94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1% 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어제 이 코스피에서 상위 종목들 가운데 삼성전자가 7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삼성전자 오늘 0.23%의 상승세 나오면서 출발합니다. 44,150원에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예상과는 다르게 0.69%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7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0.21% 상승하면서 2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65%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38만 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LG화학과 포스코 나란히 상승 출발합니다. LG화학 33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 오늘 0.37%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29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SK텔레콤, 신한지주 아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17% 상승하면서 2096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0.21% 상승하면서 69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약세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하락하면서 69,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7만 원 선 깨졌고요. 신라젠 0.28% 하락하면서 75,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CJ-ENM과 포스코캠텍은 나란히 1%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CJ-ENM 22만 1,200원에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캠텍은 7만 8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9만 5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메디톡스 어제 5%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조정 나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54만 3천원에 움직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0.67% 하락합니다. 10만 3,3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상승폭이 강합니다.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K와 V가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과 함께 오늘 21만 7천원에 움직이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 0.11% 상승하면서 4만 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이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좀 방어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애경산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비는 오지만 비가 그친 데도 아마 미세먼지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도가 있었죠. 사실 애경산업은 이제 화장품 전문 기업인데 미세먼지 차단 기능으로 인증까지 받은 또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출시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액체세제 리큐는 미세먼지, 황사, 흙먼지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포인트 클렌징, 루나 마일드 라인은 미세먼지 제거 기능 인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보면은 이제 제가 우리 애경산업을 추천한 이유는 이 회사는 보시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개월 선행포 자체가 12.2, 그래서 화장품 업종 중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가 3분기 매출이 1,804억,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224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올 4분기는 또 분기 최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매출액은 1,964억, 영업이익은 239억으로서 아마 분기 최대 시역을 시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는 뭐냐? 일단은 이제 화장품 사업이 도약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홈쇼핑 위주에서 수출이라든가 면세점 쪽으로 확대할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95년도에 포인트, 클렌징 포인트를 출시를 시작해서 2006년에는 루나,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에이지 투어니스 해가지고 론칭을 하면서 계속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이지 투어니스는 여성의 가장 아름다웠던 20대의 피부 표현을 모토로 해서 시작된 브랜드죠. 실제로 이제 기존의 홈쇼핑 채널 의존을 낮추면서 온라인이라든가 수출, 면세 채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매출을 보시면은 홈쇼핑이 42%, 수출이 23%, 면세가 24%였는데 올 2분기 기준을 보면 홈쇼핑이 30%, 무려 12%가 낮아졌고요. 대신에 수출은 35%로서 일단 1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의 감소된 부분은 일단은 수출이 만회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2017년에는 홈쇼핑이 40%, 수출은 50%를 차지했는데 이번에 2, 4분기 자료를 보니까 홈쇼핑은 24% 내려온 대신에 수출은 무려 19% 증가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확대될수록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데 홈쇼핑은 아시다시피 가격이 좀 싸죠. 그래서 영업이익에는 절대로 기여를 안 하죠. 물론 이제 어떤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남는 장사는 수출입니다. 그래서 고마진 채널 내에서 수출이 확대될수록 이 회사의 수익성은 분명히 개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점도 지금 16개 점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입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향 투트랙 전략인데 일단은 수출의 타겟이 중국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국의 상해 법인을 작년 9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재 직거래를 활성화 및 유통사 마진 내좌를 통한 이제 외형 성장과 일단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는 목적인데요.
실제로 이 회사의 이거 수출의 비중 90%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2015년에는 3.6%, 16년도에는 6.9%, 17년에 10.7%, 올 1사분기 14.8%에서 2사분기에 무려 18.6%로 계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해 법인은 이제 20억으로 출자로 설립이 됐는데 일단은 온라인 글로벌간 티몰이라든가 티어바오, 아이디는 6대몰에 입점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도 CS 스토어에 300개 점의 매장이 입점되어 있는데 향후에 500개까지로 늘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AG2net의 경우에는 에센스펙트의 현지화 기반 리뉴얼과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 재오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 브랜드의 다각화되겠습니다. 현재 AG2net 이제 단일 브랜드 이미지 탈피해서 루나, 그 다음에 친환경 브랜드 플로어, 남성 브랜드 스니키, 그 다음에 더마 에스테, 시오렌 아이솔브 이런 이제 론칭을 통해서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루나의 경우에는 2, 4분기에 화장품 매출 비중에 8%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57% 전년 동기 대비 57%나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마 에스테도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더마 성분을 사용해서 차별화된 것이 특징인데 JW 신약의 특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중국향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또 11월에는 중국에 방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아마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매출이 신장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차이나 수출 전략으로 해서 이 회사 제가 추천을 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경 산업은 화장품 내에서도 굉장히 ROE가 굉장히 제일 좋은 회사로 지금 정평이 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 제일제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에도 재면소 있듯이 일단은 이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3분기 매출액이 5조에 가까운 4조 9,456억, 전년 동기 대비 12%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1점으로 감소했는데 2,652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보면은 국내외 이제 가공식품의 성장으로서 일단 잠재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 4월에 진천 공장이 이제 식품 기지가 완공이 됐죠. 그래서 HMR 이제 매출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햇반이나 조리 냉동, 그다음에 조리용, 냉동을 중심으로 이제 외형을 확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식품 매출 자체는 1조 4,564억을 기록을 했는데 비비고와 햇반, 고메 등 주요 HMR 제품 매출이 약 전년 동기 대비 40% 고성장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동부 냉동 및 서부의 상온 제품 생산 공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도 만두 공장을 투자를 해서 일단 해외 생산 기지도 확대하는 것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비고 브랜드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을 또 본격화하고 있는데 2019년 내년도에 매출 성장률을 미국의 경우는 17.5%, 중국은 19%, 기타 2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에서 이제 만두 매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부분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인데요. 라이신, 메치온이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안정적인 수익성 통제 가능하죠. 그래서 신공정 도입을 해서 원재료의 절감, 그다음에 스페셜 아미노산 확대, 트립토만과 원판가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브라질시 셀렉타 해외 인수 기업의 이익 확대가 더해지면서 바이오 부분에 이제 매출이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핵산과 알지닌 등의 판매가 늘고 라이신 등 주요 아미노산 글로벌 판가가 상승함에 따라 바이오 부분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544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이제 대형 M&A 투자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는데 미국의 냉동 회사에는 슈안 컴퍼니 인수 추진에 있습니다. 해서 인수가 성공할 경우에 2020년도에는 국내나 해외 매출 비율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성장이 더욱 부각되면서 기업 가치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공식품 성장이 핵심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7만 5천 원, 손절가는 30만 8천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을 했을 때 이태리를 대상을 이겼죠. 그래서 이제 어게인 2002인데 저는 이제 방산의 경우는 어게인이 2016년에서 방산저가 분명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분명히 꽃을 필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분기 매출액이 1조 1천억,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18% 증가한 180억. 내년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5.3조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107% 증가한 2,148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그룹 옛날에는 이제 한국화약그룹 해가지고 사업 명칭도 다이나마이트였는데 이제 이름이 좀 너무 세다라가지고 하나그룹으로 바꿨죠. 그래서 사업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 사업구조 분할을 통해서 독립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또 M&A를 통해서 안정성, 성장성을 제고를 하고 있는데 2018년 4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물적 분할해가지고 4개의 신규 범인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지상방산, 하나 파워시스템, 하나 정밀기계, 하나 테크 이제 4개사를 되는데 5월부터는 또 각 이러한 독립회사들이 실적 안정성, 성장성 제고를 위해서 또 각자 M&A를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연결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업이 이제 방산인데 방산은 수출 증대, 그다음에 엔진은 RSP 비용 감소, CCTV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는데 각 부문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내년도에 매출액은 약 5.3조 원,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148억,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먼저 방산 부문입니다. 기수주받은 K9 자주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2,538억의 수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 그 K9 자주포가 경쟁성 대품 대비 가격이나 그 다음에 재원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우수한데 가격이 무려 30에서 45% 저렴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에 48%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든가 이집트, 체코 등에 이제 계속 수출을 확대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디펜스의 경우는 정부의 우리 그 대북 정책, 킬체인이라든가 KMD 예산 확대에 따른 미사일 발사차량 양산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킬체인은 뭐냐면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미리 탐지를 해서 선제 타격하는 무기 체계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KMD는 코리아 엔드 미사일 디펜스로서 우리나라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10에서 50km의 낮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사일 어떤 방산차의 양산 증대로 방산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GTF 엔진 이거는 뭐냐면 민항기 엔진인데 사실 RSP 비용이 올해를 고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930억으로 해서 좀 축소 예상인데 이러한 그 엔진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미리 제공을 해주고서 나중에 AS를 받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요. 2019년부터 생산 안전화에 돌입이 됩니다. 해서 예상 출하 대수가 2018년에 821개, 내년에는 1082개, 9년에는 1143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NW에서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개발한 소형 민항경 엔진인데 기존 엔진 대비해서 유리한 게 뭐냐? 연료 소비량은 16%, 소음은 75%, 질산화물이 50%나 감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기존의 그 민항기 엔진 사업은 손해를 보고 팝니다. 그래서 5년 후부터 발생하는 AS 매출을 통해서 30년에서 40년간 이익을 회수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는데 2016년에서 35년까지 생산한 후에 AS는 2060년까지 제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CCTV 되는데 베트남 공장 준공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수출이 감소되고 해서 반사이익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5월에 미국 하원이 어땠습니까? 중국산 보안 장비에 대한 어떤 보안의 이유로 관공서에서 중국산 CCTV 사용을 전면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계 업종 내에서 우리 뭐 굴삭기도 있지만 방어주의는 일단 방산에 관심을 가져야 시점의 대상인데 실적 변동성 굴삭기 업체들 주가가 10월 중에 무려 16% 하락을 했는데 이런 방산 업체들은 3%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일은 없고 오르는 일만 남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내 경기 변동성과 무관하게 성장하는 방산 산업. 그 다음에 무역 분쟁으로 분명히 미중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감이 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가 매수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를 26,800원으로 제시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평가된 성장주다 이런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어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가공식품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나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아주 강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동사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주요 제품은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입니다. 이제 또 위성통신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또한 수요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성통신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글로벌 1위 사업자 이제 이말세트를 필두로 이제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초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선박의 안정성 향상 및 선박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내비게이션의 의무 도입이 이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해상통신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선박의 친환경 연료 사용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선 이제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설치가 필수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해상용 위성 안테나 시장은 약 4천억 정도의 수준의 수요가 비어있는 시장인데요. 이제 인텔리안테크는 글로벌 방산업체 코밤이 이제 독점하던 해상용 위성 안테나 시장을 후발주자로 진출해서 현재 약 30% 시장 점유율의 1위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또 글로벌 위성 통신사들은 장고장이 적은 기술 안정성과 이제 가격 경쟁력, 신속한 고객 대응이 가능한 위성 안테나 제조사를 원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인텔리안테크는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이 늦었지만 경쟁사 대비 적극적인 AS 대응과 이제 품질 보증을 빠르게 이제 경쟁사의 시장을 잠식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글로벌 AS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에 이제 동사가 구축한 레퍼런스와 고객 관계는 이제 또 후발주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게 될 것이므로 또 경쟁사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해상용 위성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중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가 설치된 선박이 약 17%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또 일각에서는 조선업 경기에 따라 동사의 해상용 안테나 시장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오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신조 시점부터 안테나가 설치되는 비중은 미미한 편입니다. 신조로 공급되는 선박보다 앞으로 위성통신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는 선박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해상용 위성 안테나의 성장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손절가는 13,000원, 목표가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 조이시티입니다. 네, 조이시티는 2018년에 주사위의 신, 이제 또 오션앤 엠파이어 다음에 캐리비안 해적 게임 이제 또 성공시키면서 매출이 또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올해 10월 출시한 창세기전까지 양호한 성과를 거두는 등 1년에 하나의 게임을 이제 무조건 성공시키는 좋은 결과를 보도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25일 출시된 창세기전은 또 11월 1일 구글의 매출 기준으로 또 6위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개발사 엔드림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략 RPG 장르에 창세기전 IP 효과까지 더해서 이제 MMORPG 중심의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정화 추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15위 내외 순위를 유지 중인데요. 이제 이는 초기 일주일 평균 매출이 2억 원 수준까지 올랐다. 현재 또 6천만 원 수준의 일평균 매출로 또 안정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 퍼블리싱 수익으로 수익 분배율에서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제 매출 인식은 이제 수수료 30%와 카카오 이제 퍼블리싱 분배율을 제외한 금액으로 총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카카오 게임즈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제 큰 비용 확대 없이 창세기 전의 성과가 확대될수록 영업이익은 정밀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오션 엠파이어나 캐리비안 해적 같은 이제 모두 자체 개발 게임이 아닌 퍼블리싱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비용과 로열티에 이제 동시에 증가하면서 수익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던 건 사실인데 이번 창세기전 효과는 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전의 해외 판권이 조이시티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안정된 게임성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에서 수익화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외에도 또 토탈 워페어와 블레스 모바일까지 신작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됨에 따라서 내년 실적이 점진적으로 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또 창세기전 성공으로 매년 한 개의 게임을 성공시키는 좋은 레퍼런스를 확보했고 이제 또 국내 성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4분기 실적 개선 또한 기대되는 시점이기에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 이제 또 엔즈캠 생명과학 준비했었는데요.
이제 또 NG캠 생명과학은 아까 오전에도 좀 설명이 나왔었는데 이제 또 2018년 2월에 코스닥에 이전 상장된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사업 구조는 글로벌 신약인 EC18 개발이 핵심 사업이고요. 또 항생제 원료나 건강 보조식품 등을 또 따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녹용의 핵심 성분이 이제 조혈모 세포 분화 촉진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연구해서 EC18이라는 단일 성분을 발견하고 6년간 연구 끝에 2011년에 이제 이를 화학적 합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현재 고순도나 고효율로 이제 또 대량 생산하는 제법 기술도 완성했고 이제 EC18을 이용해서 이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이제 또 구강 점막염 치료제, 급성 방사선 증후군 치료제 등 이제 3가지 적응 중으로 이제 또 임상을 진행 중인데요. 또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와 구강 점막염 치료제는 미국과 한국에서 이상이 진행 중이고 이제 또 2018년 말에서 19년 초에 중간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핵심 파이프 개발로 이제 또 파이프라인 개발로 기업 가치가 또 상승 중인데 또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로 미국 이상이 진행 중이고 이제 말씀드렸듯 이제 19년 초까지 중간 발표가 또 예정되고 있는데 암 환자의 이제 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 호중구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는 이제 기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동사는 또 호중구의 또 향상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방사선 치료 대상 환자나 이제 혈액암 환자 대상으로 미국에서 약 30억 달러 정도의 충족 의학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제 또 17년 1분기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이제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 전체 또 77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고 있는데 이제 이상은 19년 하반기 이제 또 종료 예정이지만 이상이 완료된다면 자금이 많이 사용되는 3상 같은 경우는 공동 개발을 통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 호중구 감소증 등과 이제 또 관련된 이상의 중간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후에는 또 공동 연구를 전제로 글로벌 기업의 EC18을 기술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술 수출 성공 시 다국적 기업 병용 요법을 연구하면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도 마찬가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는 93,000원, 목표가는 1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이 5G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용우 팀장님께서는 조금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은요, 작지만 강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최저의 실적 때문에 최근 8일 동안 연속 상승세에 나왔는데 오늘 조금 빠집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오늘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본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최동기 부사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과도 같은데 목표가가 5,000원 높은 115,000원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SKC 코오롱 PI입니다. 삼성 폴더블 폰의 수혜 기대감에 오늘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접는 이제 뭐 중국에서 두 번째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SK 코오롱 PI라든가 BH 이런 종목들이 이런 휴대폰 자체가 조금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빠진 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아마 삼성전자가 이러한 신제품을 발표함으로써 이런 어떤 업종에 대해서 분명히 봄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코오롱 PI를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걸 보는 거 봐서는 그 다음에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런 새로운 제품이 과연 얼마나 팔리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아마 이제 그런 판매 대수를 만약에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계속 워칭을 한다면은 SK에서 코오롱 PI 아마 주가 자체도 뭐 지금 무난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35,000, 4만 원 이제 바라보는데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상승에서 301선이 한 4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가 자체가 뭐 차트나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코오롱 SK에서 코오롱 PI 보면은 매물대가 36,000원서부터 37,500원 사이 보면 매물대가 한 33%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고 일단 차트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4만 3천에서 4만 5천원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인데요. 역대급 실적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우 팀장님. 네, 사실 펄어비스도 이제 2분기에서 3분기도 사상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이제 또 검은 사막이라는 이제 게임으로 이제 또 주요 매출처인데 또 온라인 또 150여 개 국가에서 또 매출을 견고하게 또 유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리마스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또 장기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또 저는 기대감에 갭상승을 좀 했었는데 당장에 좀 매수를 하는 것보다 그동안 좀 이제 이런 기대감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안착되었을 때 20만 원 정도 선에서는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 만나보았고요. 지금까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손동현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날 이 텔콘 RF 제약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10%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바이오 종목은 우선 지금 지수 자체가 다소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다소 불확실적인 측면들이 좀 아직까지는 중국과의 미국 분쟁 이런 분쟁들이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좀 상승이 필요한데 일단은 내년 그 반도체 가격 그 비수기에 좀 접어든다는 점 그리고 좀 디램 가격이 조금씩 둔화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바이오 종목 역시도 일단은 뭐 급격한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 위주로 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호재가 좀 바로 앞에 있고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텔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비보존의 자회사 비보존의 지분을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에 관련돼서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된 점들이 그만큼 이제 미국 쪽에서 그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임상 또 3상에 대한 결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텔콘 역시도 좀 큰 호재가 좀 가깝게 위치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엠마우스도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소식들도 좀 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현재 좀 주가 흐름은 우선은 11,400원을 찍은 이후로는 다소 약간 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은 개별적인 바이오 모멘텀 위주의 또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텔콘 역시 비중이 크지만 않다면은 좀 끌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12,500원에서 13,000원 구간대에서 한번 매도를 1차적인 매도를 한번 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 나머지 물량들은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제 현대건설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일단 현대건설 지금 최근에 건설주 흐름들이 다소 좀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43,000원의 바닥을 찍은 이후로 지금 V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뭐 2%대, 약간 1.5%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21선을 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좀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역시나 그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SOC 투자 확대를 이제 실시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또 기관 물량들도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좀 특징적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본사 매출이 현재 좀 주춤하긴 하지만 좀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좀 매력이 높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라크 쪽과 쿠웨이트의 신규 정유 설비, 그리고 쿠웨이트 알줄 LNG 터미널 등에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국내 쪽에서도 역시 SOC 투자 확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택 공급량 확대, 이런 정책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가 48,85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내리고 또 오르는지 더욱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 내린 비가 미세먼지를 조금 씻겨 내려주기를 바랬는데 오늘 다시금 중국발 황사가 유입이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일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코스피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장 초반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0.38% 오르면서 2100.64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으로 지수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네, 오늘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지금 조금 출렁거림을 보였고요. 9시 23분경에 2.89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현재 2100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큰 폭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663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203억 원가량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8%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현재 4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합니다. 0.14%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3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제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3상 허가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86% 오늘도 하락합니다. 고의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정치권 주장에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LG화학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0.45% 하락하면서 33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3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37% 상승하면서 10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5G 단독 규격 핵심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오늘 0.56% 소폭 하락 중이고요. 신한지주가 1.28% 강세 보이면서 4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움직임 함께 보시죠. 0.34%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651.34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강세 보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길게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9시 26분경에는 68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 691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59억 원가량 소폭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마찬가지로 212억 원가량 소폭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520억가량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움직임 함께 보시죠.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53% 하락하고 있습니다. 6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마찬가지로 2.65% 하락세 보입니다. 73,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CJ E&M 어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2.1% 상승하면서 22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도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1.04% 상승하면서 7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의 10월 전기차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HLB 4.47%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92,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바이로메드까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들의 파란불이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2.66% 하락하면서 19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오늘 하락합니다. 3% 가까이 하락하면서 53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노톡스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1.73%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10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41% 급등하고 있습니다. 212,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롱티슈진 1.35% 하락하고 있습니다. 40,0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오늘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삼성이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부품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가 5.88% 상승세 보입니다. 57,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쿠쿠홀딩스가 5.7% 이상 상승하면서 13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쇼핑, SKC, 또 SL까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J 대한통운이 5% 이상 급락합니다. 155,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좋은 흐름 보였던 코스맥스, 오늘은 4.35% 하락하고 있습니다. 121,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도 4%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엘리베이 모두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각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받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삼성전자, 2위에 DPC, 3위에 키스트, 4위에 셀리버리, 5위에 셀트리온이 올라와 있고요. 6위에 삼성전기, 7위에 신라젠, 8위에 펄어비스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불가리아와 헝가리 한국보건당국으로부터 대장암 치료제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총 20여 개 국가에서 아바스틴 시밀러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아바스틴은 지난해 세계 매출 약 7조 5천억 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89% 내리고 있고요. 23만 4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셀리버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셀리버리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셀리버리는 파킨슨병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증권사나 투자은행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일부 경영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성장성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하는 첫 번째 업체입니다. 오늘 급락세 연출합니다. 7.5% 하락하고 있고요. 하지만 공모가는 웃돌면서 현재 2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자세히 보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97.2%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23.8%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281.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컨퍼런스 콜을 통해 검은 사막 모바일의 일본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21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곽기환의 저가 매수 포착,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만도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저조하면서
아주 이제 급락하는 이런 양상을 많이 보였죠. 뭐 전체 시장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만도도 뭐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의 그러니까 저점 부분하고 그리고 하락 부분 그리고 실적 부분 여러 가지 종합 판단에서의 지금의 시점이 과연 그러면 매수 시점이냐를 봤을 때 저는 그 매수 시점이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그 작년보다는 실적은 좀씩 나아지고 있죠. 뭐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됐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부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선방 이렇게 된 겁니다. 중국에서 부진이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을 했지만. 미국에서의 선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중심을 잘 봐야 되는데 전기차라든가 이런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회사가 이렇게 안 좋았던 부분은 그 R&D 비용에 대한 어떤 과도한 투자,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지만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거니까 그 역시 나쁜 그 의미로 판단할 필요는 없고 결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실적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그 덕분에 이제 4분기에 수주잔고만 해도 이제 12조 원 이렇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래 부분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전장하고 우리가 자율주행, 아다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도는 수주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하나 눈에 띄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여건을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만도의 주가는 일단은 바닥을 치고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주가의 하락은 요번에는 이제는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문제지만 서서히 회복하는 국면에 있다. 저점을 하락할 때는 매수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으로서 매수가는 3만 원 이렇게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안 내려간다면은 뭐 장중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8천 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간선거가 결과가 끝나면서 이제 점점 더 안정화된 증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장단점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장단점들이 있겠지만 시장은 이미 10월 달에 불확실성으로 흔들렸던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큰 이벤트가 없어서 점점 더 안정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좀 빨리 상승을 하거나 회복을 하는 것에 대한 뭐 큰 기대를 가지는 건 아직은 좀 금물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아직은 진행 중이고 당장 국내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해결이 아닌 완화 분위기로 오를 수 있는 범위는 아직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미국 증시에 이제 금리 동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시장의 빠른 상승이라든지 반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가지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한 번의 큰 상승보다는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창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기대되는 IT 장비주들이나 2차 전지들을 보시면 좋고요. 이외에는 실적으로 뭐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만 낙폭이 과대했던 기존의 테마주들 단기 반등이 유리해 보입니다. 시장 하락 전에 강했던 뭐 바이오나 그리고 제약 경협주들 그리고 수소차나 뭐 최근에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들이나 이런 기존 테마주들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시장으로서 접근하기도 좋고 오히려 빠져나오기도 조금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증시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인트론바이오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뭐 슈퍼박테리아 치료제랑 인공혈액 등 바이오 신약 개발에서 분자 진단 사업 등 그리고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바이오 신약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력 사업 자체는 유전자 시약이라든지 동물용 항생 대체제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출이 많이 뛰어나진 않지만 개발 단계로서 슈퍼박테리오 치료제가 굉장히 유명한 상태고요. 박테리오 파지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산업화로 하고 있고 사람 대상으로
바이오 신약 개발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축산 분야나 이제 향후에 이제 수산이나 농업 그리고 수처리 분야까지 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관련 분야까지 투자를 하고 있고요. SAL-200 같은 경우는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후보 물질인데 박테리오 파지에서 유래한 단백질 엔도리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기도 하고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증식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분해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SAL-200이 임상 2회 이상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서 결과 역시 양호할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주가는 역시나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박테리아 파지의 일부 용도가 이제 특허를 미국에서 취득을 한 상태고 추가적으로는 다른 용도까지 미국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양계나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수산이나 농업까지 양돈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01년 이후에 이제 2007년 이후에 끊어졌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남북 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기술 교류라든지 뭐 인적 교류를 통해서 아마 그쪽 사업들이 더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분명한 남북 감염병 정보를 채우기로 하면서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양측에서 어느 정도 교류를 하게 되면 지금 인트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용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남북은 이제 또 결핵이나 말레리아 같은 전염병의 예방 치료에도 협력을 강하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다수 정보에 이전한 기술이랑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트론 바이오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변동성이 좀 덜했고요.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도 시장보다는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빠른 반등세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5만원대 돌파 시에 6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큰 물량대가 없어서 상승이 지속적으로 가능해 보이고요. 추천 매수가는 지금 47,000원에서 4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6만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